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주 최초의 여성 삼성도의원이 되신 문경희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과 복지 등 다양한 곳에서 의정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10대 도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를 맡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남양주 최초의 삼선 여성 도의원이 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소감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남양주 화도 수동 출신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중책 있는 삼선 도의원 지역 심부름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다양한 그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간에는 제가 이제 교육, 직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 치르기 전에 지역 많은 분들의 민원이 교통 문제와 도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를 제일 먼저 좀 다루고 바로 좀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또 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건설교통위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그 남양주시 사실상 그 교통 문제가 아주 좀 심각하거든요. 별내와 이제 다산 신도시 다 입주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교통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사실은 균형 발전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기 남부에 비해서 경기 북부가 교통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도 지금 말씀해 주신 신도시의 교통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인 화도 수동의 교통 문제도 만만치 않게 심각합니다. 개발 지역은 개발 지역대로 다양한 교통 수요가 발생하고 기존 지역은 기존 지역대로 또 새로운 아파트 설립 또 여러 가지 인원 증가 요인으로 인해서 교통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우리 남양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를 지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도의원이시니까 우리 31개 시군 전체를 이제 보살펴야 하지만 또 우리 또 지역구가 또 화도 수동이다 보니까 또 이쪽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구체적으로 우리 그 화도 수동 뭐 어떤 그 교통 문제들이 있는지 좀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화도 수동은 크게는 그 순수 경기 도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387 지방도가 상당히 2008년부터 거의 10여 년간 지금 지역의 가장 큰 민원으로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387 지방도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그 수동 운수리에서 오남간 98국지도 예산이 거의 한 50% 이상 편성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에 보상비는 70% 이상, 뭐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보상비는 거의 100% 다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마 무사히 무난히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98국지도가 사업이 잘 되고 완공이 되면 우리 화도 수동에서 오남을 거쳐 상계동으로 이렇게 서울로 진입하는 데 한 30분 이내면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리고 또 이제 86번 국지도라고 우리 창현리에서 금남리로 이어지는 국지도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현재 이 86 국지도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1차선도 채 안 되는 도로가 있으면서 차 한 대 지나가면 다른 차는 기다려야 되는 아주 열악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사업도 빨리 신속하게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열심히 현장을 또 뛰어가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만 되면은 화도 수동에 사시는 분들도 교통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GTX 네, 예. B 노선 관련해서 네.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반 철도는 순수하게 거의가 국가 사업이고 국비 100% 들어갔지만 이 GTX 광역 급행 철도는 경기도와 국가가 중앙이 함께 고민하고 노선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 중에서도 이 B 노선, 송도에서 우리 지역 마석까지 추진되는 GTX B 노선이 우리 지역에 정말 관건인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요.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진 않는데요. 빨리 이 예타가 마무리돼서 예비 타당성을 지나서 본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되죠. 무엇보다 중앙에서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남양주 조강한 시장과 함께 손잡고 저는 또 도의회에서 이 GTX B 노선이 빨리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타 사업에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조광한 시장이 새로 이제 민주당 시장이 됐는데 또 같이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뭐 지역의 이제 시장과도 같은 협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요청 사항이 있다면 시장과 그 지역 도의원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정례 모임이 좀 정착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민원은 지역의 의원들이 다 일단 함께 청취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시장님도 청취하게 되겠지만 부분별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민원 청취 중에서 경기도와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은 지역 도의원을 매개체 삼아 함께 협업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시장님과 정례화된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과정을 좀 이렇게 좀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버스 중 공영제 이게 뭐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네. 이것과 관련해서 M버스 노선 확충한다든지 네, 네. 그다음에 이 택시 기사님들을 위한 쉼터 조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님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희 8,002번이 최대 이슈였어요. 그 화도에서 잠실간 노선이 황금 노선인데 아침에 저희가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보니까 줄이 막 20-30m는 기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잠실 쪽에 갔을 때도 막 이렇게 뱀꼬리 마냥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주민들을 보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 M버스 노선 확충이 결정되어 있고요. 10대가 증설될 테인데 지금 이제 단독으로 KD에서 아마 입찰을 들어간 것 같고요. 이후로 이 M버스가 증설되고 증차가 되면 함께 노선을 고민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도 지금 택시 기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택시 기사님들의 쉼터가 우리 남양주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와 같이 함께 노력해서 택시 기사님들의 쉼터 좀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원 의정 활동 하시면서 뭐 좀 보람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추진하려는 일이 주민분들과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한 일인데 주민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또 좀 고민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교복은행 사업입니다. 교복은행은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을 잘 드라이클리닝 혹은 세탁을 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사업이에요. 대충 봤을 때도 헌 교복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본인의 돈 2,000원, 3,000원을 내서 싸게 교복을 깨끗한 선배님들이 물려준 교복을 살 때는 정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고민하면서 교복을 고르거든요. 근데 교복 한 벌 값은 얼마 아니지만 우리가 교복을 입어봐서 알지만 교복은 입고 벗고 뭐 세탁하는 기간 동안 또 다른 걸 잠깐 입는 한 2벌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성장기의 아이들이 교복을 처음에 살 때보다 또 뭐 중학교를 거쳐서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쑥, 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쑥 이렇게 성장해 버리거든요. 그럼 교복을 또 맞춰야 되는데 그간에는 교복값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 교복을 잘 학교에서 받아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는데 그것을 실비 드라이 클리닝 요금만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다시 학교로 장학금을 드리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교복은행 사업인데 정말 잘 돼서 교복은행을 시작하는 날이면 정말 줄이 1층에서 3층까지 쫙 이렇게 서서 교복은행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제가 보람을 좀 느끼고요. 또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에 학교가 없었는데 천마중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고 동참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에 또 학교 시설이 열악했던 곳에 학교를 만들었던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것에 제가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차후로도 좀 더 낙후된 지역이나 열악한 지역은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네. 이제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믿고서 선택해 주셔서 벌써 3선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처음에 그 초심을 잃지 말라.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이고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했지만 갈수록 현장과는 동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고 또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현장을 찾아가고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답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다시 답을 찾으면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주민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주민분들의 대리인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을 위한 도정활동,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뛰는 의원님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